네, 안녕하세요. 기포케이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기포케이 컨텐츠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자죠. 네, 더불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탄핵 남발을 하는 정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국회의장은 그의 권리일까요? 200석도 아니고 151석으로 기준을 정하고 마치 국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됐고, 한덕수 대행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진해서 직무에서 물러났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의 의혹들을 제가 참지 못하고 이것은 정의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4년 전에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구독자 0명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지금도 그 시스템 아마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구도,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그렇습니다. 핵심은 사전선거다. 이틀 동안에 이루어지는 선거 명부가 없는 이 사전투표, 사전선거, 사전투표. 저는 이것이 정직하다고, 진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15 총선 이후로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사전투표는, 사전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일 선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거 명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입지에 있는 중국, 중공이 그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조그마한 대만에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버티고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인 바로 투명한 선거 관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거에선 개표 방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술력을 자랑하는 타이완이지만 사람이 일일이 표를 살피고 세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이 전합니다. 타이완 총통선거 투표 마감 시간이 되자 선거관리원들이 서둘러 기표소를 철거하더니 투표함을 개봉합니다. 투표한 장소에서 곧바로 개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원이 득표한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투표용지를 들어올려 확인시키면 다른 선거관리원이 기록지에 한자 발을 정자로 득표수를 세어나갑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합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기자가 SNS에 올린 개표 동영상은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회하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타이완에서 수개표를 지속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국민당의 일당 통치를 겪는 기간 총통을 간접 선출해오다 1996년에야 직선제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간접 선거로 부정이 있을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높아져 수개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我要再一次的强调，开票、计票所有的过程都是透明、公开，并可以接受公众的监督。
타이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데 투표소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투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하면서 투표함의 이동 시간을 줄여 수개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만은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사전투표도 없고 사전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 보관소도 필요 없고요.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국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중공 바로 앞에서 호시탐탐 대놓고 침공하겠다고 하는 중공을 막아내고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바로 투명한 선거 관리입니다. 단 한 표도 부정된 선거가 없다고. 사람의 실수를 해서 한두 표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렇게 대놓고 수개표에 하나하나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저렇게 투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부패한 우리나라 선관위 자식 대대 채용 비리를 하는 소쿠리 투표의 대명사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근차근 씹으면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만 선거, 대만 투표는요, 투표소가 개표소입니다. 가장 핵심인 것이죠. 투표소가 개표소. 더 말이 필요할까요? 투표소 따로, 개표소 따로인 우리나라라면, 특히 사전투표도 포함된다면 어디서 전국적인 투표를 보관하며 그것을 거의 일주일에 가깝게 어딘가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들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투표는 선거 명부가 없습니다. 그냥 당일날 선거 사전투표 당일날 신분증만 있으면 형식적인 거겠죠. 그냥 투표하면 됩니다. 명부가 없어요. 1800년대 주민이 가서 해도 되고요. 1700년대 생년월일 가진 사람이 투표해도 오케이입니다. 문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의 사전투표를 하는데도 개표 시간, 개표 완료 시간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까요? 전 세계 부정선거의 대표 기계로 알려져 있는 그 사전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기계를,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인데요. 여기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빳빳한 투표지와 비교했을 때, 자, 여기는 형상기억 종이가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선관위 여러분들. 이렇게 부풀게 되죠. 투표하면 투표지가 이렇게 부풀게 되는데,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특히 사전 투표지가 개표할 때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또 했구만. 네.
이제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왜냐? 우리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것이 누적이 돼서 저는 지금과 같은 작금의 비상계엄의 하나의 큰 축인 성관이 수색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음 컨텐츠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만은 이렇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 이 말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오후 4시에 투표가 종료됐는데요. 오후 8시 20분에 이미 투표 개표가 끝났습니다. 단 5시간 만이죠. 우리나라보다 유권자 수가 적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도 12시 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성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표 종료 후에 투표함을 밀봉해 개표소로 옮긴다.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가장 비어있는 부정선거의 요인은 우리나라는 사전선거, 사전투표 그 자체와 우편투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사전투표, 사전선거는 명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우편투표는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작금의 혼란 상황이 이 대만의 케이스를 지켜보자면 그 출발점은 바로 투표, 이 선거,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더불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회의원인지 조차 의심되는 작금의 현실과 시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국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전자개표기가 이와 같이 대만의 수동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선거 방식과 비교해서 과연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투표함 운송이나 전산작업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상으로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게 극도로 아날로그적인 대만의 개표 현장은 어떻게 보면 극도로 아날로그적인 이 단어 속에 그들의 대만의 절절한, 절실한 상황과 현실이 느껴집니다. 어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그 말도 안 되는 더불당 진짠지 가짠지 국회의원 머릿수로 탄핵되는 그 현상과 그 현실과 지금의 이러한 대만의 투명한 선거 관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자행된 탄핵의 한 축인 계엄이죠. 계엄의 한 축인 이
성관이 안에 들어간 서버를 직접 들어가서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만의 수동적인 개표 방식을 지켜봐야 되고 참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포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